안녕하세요. 룸메이징 로아맘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 영어의 장 만들어주기 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영상들에서 크라센 학자의 인풋 가설을 토대로 인풋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영어 듣고 말하기 있어서 아웃풋, 즉 말하기죠. 말하기는 연습으로 될 수가 없고 배우는 사람에 맞는 적절한 인풋을 해주었을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하지만 좀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인풋은 되었지만 아웃풋이 나오지 않는 바로 receptive bilingual, passive bilingual이라고 불리는 분들인데요.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수동적 이중 언어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국처럼 다양한 어떤 문화의 사람들이 살지만 공용어는 하나인 그런 곳에서 많이 보이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해외로 이민을 가서 자신이 사용을 하던 자신의 가족의 언어가 소수 언어가 되고 그 나라의 대다수가 사용하는 공용어가 따로 있는 경우에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분들은 소수 언어를 다 알아듣고 이해를 하지만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한두 단어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말을 많이 해보지 않아서 이 단어들을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시제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를 헷갈려하고 또 말이 선뜻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대부분 어렸을 때 또는 이전에 소수 언어를 사용할 기회가 없었고 또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몇 번 시도를 했지만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세 번째로 학창 시절에 대다수와 동질감을 느끼기 위해서 대중 언어만 사용을 해야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소수 언어를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런 passive bilingual은 극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뇌에는 듣고 이해하는 부분, 베르니케 부분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카 영역, 이쪽 전두엽 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서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수동적 이중 언어자는 듣고 이해하는 것은 많이 하는데 말하기는 많이 하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각각 영역 발달에 쏟는 그 노력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듣고 말하는 그 베르니케 영역에 쏟는 에너지가 훨씬 많겠죠. 이렇게 듣고 이해하는 부분과 말하는 부분 이렇게 각각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듣고 이해를 해도 말을 정작 해보지 않으면 그 부분은 좀 발달되기가 힘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뭔가를 외워서 말하기를 연습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말하기를 유도하는 것이겠죠.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부모, 선생으로서 이 부분을 나의 상황에 대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위에서 언급을 했던 수동적 이중 언어자의 고민거리를 토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당 언어를 사용할 기회가 없었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사용할 기회와 필요성,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 같은 말입니다. 언어의 본질인 소통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죠. 본인 말고 다른 사람과 영어로 소통하는 장을 마련을 한다면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기게 되고 그에 따라서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람과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원어민이나 모방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이 되어줄 영어 선생님이 계신 기관에 보낼 수도 있고 그거에 따른 대안으로 화상 영어가 있기도 하고 또 주변에 외국인이 있다면 영어를 사용하는 친구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 원어민들 모이는 커뮤니티가 근처에 있다면 가족이 다 함께 참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엄마가 집에서 직접 언어를 사용할 기회를 주고 필요성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엄마표 영어, 유아 영어,
뭐 이렇게 아이들의 영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 바로 영어 영상입니다. 저는 영어 영상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문맥도 있고 유추할 수 있는 힌트들도 풍성하고 또 언어를 모델링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어 모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되게 일방적입니다. 물론 영상 중에서 보는 사람의 그 소통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영상이 있기도 하나 대부분은 듣고 이해하는 인풋 베이스, 일방적입니다. 근데 이걸 듣고 이해하는 베르니케 영역에서 브로카 영역으로 잘 활발하게 연결을 시켜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큼직하게 나눠서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많이들 하시는 영어책과 영어 영상을 본 후에 엄마와 그것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것,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영어 놀이, 특히 영어 역할 놀이를 아주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목욕 시간, 식사 시간, 수면 시간 등 이렇게 생활에서 특정한 시간에 영어를 사용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이 세 가지 방법의 그 공통점은 쌍방이라는 것입니다. 엄마와의 상호작용, 어떤 소통이 포함되어 있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인풋, 들어왔던 영어, 이것을 발산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영아 아기들이 언어를 배울 때 언어를 자극해주는 방법 중에서 이 아이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 또한 언어 자극 방법 중에 해당을 합니다. 엄마가 막 말을 많이 하고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거기에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이런 유아, 초등 이런 아이들도 들은 것이 있으면 이것을 내뿜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을 위해서는 엄마 또한 영어 공부를 하셔야 하고 아이 또한 이런 패턴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코 이렇게 딱 한 번에 잘 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엄마의 영어 실력도 늘게 되고 아이 또한 이런 시간에 적응을 하게 되고 아이의 생활에서 그 영어 패턴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이죠. 매일 자기 전에 이를 닦고 자장가를 틀어놓고 자는 이런 루틴처럼 영어의 루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에 대해 많이 얘기를 했으니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영어를 하지 못해도 미국이란 나라에 가면 영어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영어로 소통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필요성을 느끼게 하려면 조금은 강제적인 그 세팅을 해주는 것도 참 도움이 됩니다. 제 주변에 보면 영어 듣기 인풋을 위해서 영어 영상을 보여주고 싶은데 아이가 자꾸 한국어 영상만 보겠다고 고집합니다. 그럴 때 엄마들이 강제로 영어 영상만 보게 하고 한국어 영상을 틀어주지 않는 이런 환경을 세팅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통에서도 아이가 필요성을 느끼도록 어떤 환경을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생각보다 부정적이지 않죠? 영어로 얘기할 때 더욱 재밌게, 더욱 빠르게, 즉각적으로 더욱 아이가 원하는 대로 반응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엄마 사과 먹고 싶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잠깐만 설거지 끝나고 줄게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아이가 Mommy, I want to eat apples 라고 하면 바로 고무장갑 집어던지고 사과를 닦아서 대령을 합니다. 그러고 피곤해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아이가 엄마 숨바꼭질 하자 라고 하면 로아야 엄마 너무 피곤해 조금만 쉬었다가 하자 라고 하는데 영어로 아이가 Mommy, let's play hide and seek 하면 바로 일어나서 숨바꼭질을 해야 합니다. 영어로.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이렇게 하다 보면 눈치를 채고 처음에 한국말을 했다가 엄마의 반응이 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면 다시 영어로 그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물론 이 또한 아이의 감정이 많이 상할 정도로 사용을 하면 절대 안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약간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 어떨 때는 참 좋은 촉진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